청혜쌤입니다. 영상을 통해 열심히 학습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파이팅을 보내면서요. 오늘도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 계속해서 효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물질 대사가 어떤 것이었고 효소는 어떤 역할들을 좀 담당하게 되는지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이 효소 때문에 우리는 물질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났었죠. 그러면서 우리 이 물질 대사를 크게 좀 두 개로 나눴었단 말이에요. 작은 분자가 큰 분자가 되기도 하고 큰 분자가 작은 분자가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작은 분자가 큰 분자가 될 때는 에너지를 흡수했어야 되고 그럴 때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는 동화작용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반면에 큰 분자가 작은 분자가 되는 그런 반응들을 살펴보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그런 반응을 우리는 이화반응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동화반응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그렇죠. 뭔가 에너지 흡수하는 거니까 광합성이라든지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 이번에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에는 그렇죠. 큰 분자가 작은 분자 되는 거니까 소화 아니면 우리가 일어나는 세포호흡 같은 것들이 바로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중요했던 것은 이런 물질 대사는 우리 생명체 내에서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생체 촉매 효소가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 했었고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했던 효소의 기질 특이성에 대해서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 반드시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효소는 어떠한 곳에 사용되고 있을까? 우리 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생체 촉매라는 건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줘서 결국에는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물질대사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거였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먼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일상생활이에요. 생활용품에도 한번 우리 친구들 생각해보면 효소가 들어가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효소가 들어간 화장품도 나오고요. 우리가 뭔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필품에도 이 효소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죠. 효소 치약도 나오고요. 뭔가 효소가 들어간 우리 바디 제품이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발효식품도 있죠. 우리 친구들이 먹는 김치 혹은 여러 가지 장 이런 것들이 발효식품이고요. 또 아니면 식혜 같은 것들도 이 효소를 이용한 거예요. 그죠? 또 연육제 같은 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효소의 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예가 있냐면 의학 부분에도 우리가 이 효소를 좀 사용을 하는데요. 어떤 예가 있는지 보시면 요 검사지나 혹은 소화제에도 이런 효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산업 분야, 효소 첨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죠. 앞에서 얘기했던 뭐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생필품에도 보면 효소 치약, 효소 화장품 이런 것들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식품에 보면 치즈 같은 것들 이런 것도 효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섬유유연제나 이런 데도 이제 이런 효소들이 관여돼서 뭔가 물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우리 친구들 같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효소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는 것과 물질 대사에서 이 효소가 하는 역할,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줘서 결국에 이 물질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확대되어서 지금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혹은 산업 분야에서 의학 분야에서 어떻게 이 효소들이 활용되고 있는가 이 부분들도요 우리 친구들 잘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